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.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일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고 여기다 대고 하락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아침에 일단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유럽은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 증시 하나만 보자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국과 똑같습니다. 10월 4일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어제 살짝 하락 마감을 했지만, 그죠? 뭐 1% 정도 하락 마감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막 5일선 위에 있는 것일 거고,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제 하락으로서의 전환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고요. 그러니까 일단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간에 전반적으로 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. 올라가는 도중에 어제 하루 살짝 하락 혹은 뭐 조정이라고 표현하죠. 일단 뭐 상승 중 조정이 뭐 나오고 있다.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그죠?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고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요만큼만 보면은 이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일 수 있다고요. 그죠? 이렇게 용어에 관련된 부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. 다 같이 반등 시도하고 있다. 이 반등 시도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, 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좋은 모습들 보였습니다. 다들 상승 시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계속해서 반등하겠다는 그런 의지 보이고 있어요.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휴장이니까 뭐 이런 건 일단 제외하고요.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. 장중에 특별한 이슈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하루가 그냥 이제 반등하면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. 오늘 밤에도 특별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도 발표는 되고 그러는데 딱히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, 전반적으로 일단 뭐 그죠, 시장이 뭐 일단 계속 밀려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는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다고요.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,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 장중에 아마 오전 10시 반쯤 되겠죠, 한국 시간으로. 중국에서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중국 증시는 문 닫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하다면 한국 증시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. 내일 아침에 살펴봐야 될 지표들은 그저 한국 장중에 살펴봐야 될 지표들은 중국 PMI들 있다.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어제는 그랬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고 유럽 증시고 이제 뭐 상승 출발할 예정이다.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. 예. 하도 증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일단 계속 그래서 일단 자연스러운 그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. 한국 증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자세히 하자면요. 약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뭐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좀 보인 거는 분명합니다. 여기 좀 가만히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그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57,000원 부근에 저항을 좀 확인한 것도 분명히 맞긴 맞다라는 거죠. 위쪽으로 더 올라가긴 올라간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, 근데 문제는 내일도 57,000원을 넘지 못하면은 분위기가 일단 좀 싸해질 수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음봉이라서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, 그래도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뭐 아무튼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.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, 야, 삼성전자가 주춤하니까 코스피 이제 내일부터 바로 하락한다.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죠, 그죠? 삼성전자는 주춤하는구나. 여기까지만 그냥 보시고 더 이상 이제 해석을 이제 멈추셔야 될 겁니다. 삼성전자가 주춤하니까 내일 코스피는 이제 하락할 거야.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글쎄요,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뭐 숏배팅을 하시고,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그 삼성전자를 숏배팅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57,000원이란 자리 혹은 뭐 56,700원, 800원이란 자리를 어떤 그 뭐 매매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매매 기준이 오늘 생기긴 한 건데, 아무튼 그죠? 이거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요. 그냥 주춤하고 있구나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솔직히 이것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아 보입니다. 57,000원 저항 돌파 한착하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일단 하여튼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봐줄 생각입니다. 삼성전자요.
다만 이제 내일도 57,000원 못 넘고 내일도 비리비리하고 음봉이 또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일단 좀 생각을 달리 할지 좀 그때 가서 좀 보자고요.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7만원 돌파한 차가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또 강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당장 얘가 꺾인다고 뭐에다 베팅하기 어렵고, 그죠?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 계속 더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윗꼬리가 좀 달렸구나, 이 정도로 그냥 딱 보고 이 담백하게 딱 그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주는 게 일단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저항이 49만원 정도가 저항이 있고 49만원 돌파한 차가 51만원까지 목표치가 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지금 큰 과정에서 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지금 어떤 3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야 이제 3중 고점형 만들어진다 하시면서 뭔가 베팅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어쨌든 이것도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비리비리하다고 삼성전자 보고 코스피에다 숏배팅을 당장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각각 이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좀 비리비리했을지 몰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이 좀 강하니까 뭐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간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이 295, 294 이 부분이 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루 만에 넘어갈 수는 없었나 보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 음봉으로 밀렸고 오늘 하루 다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거 양봉이고 상승입니다. 그죠? 누가 봐도요. 이거는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죠. 양봉이고 상승인 건요.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. 294, 295에 이걸 넘어가려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로 봐주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혹시나 이제 뭐 내일 까딱 잘못해갖고 뭐 294, 295에서 또다시 그러니까 또다시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리거나 하락 마감하거나 그렇게 해서 3거래일째나 뭐 넘지 못하고 그러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이거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봐주면 될 겁니다. 뭐 코스닥 시장도 할 말 없고요. 그냥 이것도 더 올라가는 그림이다 봐주시면 될 겁니다. 이 뭐 960 정도 자리를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뭐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를 넘어서면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 어딘가는 대략적으로 1000이라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.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000이라는 자리를 넘어가면은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, 물론 위쪽에 1030이라는 자리가 있지만 이런 거 무시하고 좀 많이 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. 하여튼 다 같이 그 세계 증시가 반등하고 있습니다. 지난 한 달 반 동안 빠졌던 게 상당히 많이 빠지고 급하게 빠진 거라는 거를 좀 계속 좀 잊지 않으셔야 되겠어요. 그런 과잉됐던 부분, 뭐 풋옵션이 과잉했다든가 한동안 너무 많이 오랫동안 빠졌다든가, 그러니까 시장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가 깨진 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, 이런 거를 좀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, 이게 이제 뭐 증시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게 뭐 달러나 뭐 채권 시장 이런 관점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. 그죠? 증시가 빠지는 동안 환율은 뭐 가만히 있었나요? 그죠? 환율도 겁나게 많이 올랐다고요. 물론 뭐 증시만큼 눈에 띄게 급락을 하고 뭐 급등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.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요. 차분하게 움직였지만 얘도 보시면 뭐 사실상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그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. 이게 환율이잖아요. 그죠?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상승에 대한, 이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,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쉬어가는, 이런 피로감을 풀어줄 필요가, 이런 피로감을 풀어주는 시간이 분명 좀 필요하다고요. 지금 일단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개별 종목도 급등하고 나면은 뭐 다음에 뭐 폭락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는데,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개별 종목이 아니죠. 지수, 환율, 뭐 금리,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큰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
이 큰 시장 전체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그죠? 우리가 뭐 단순히 생각한 2, 3거래일 혹은 일주일 이 정도로는 이게 좀 그런 피로감을 풀고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, 그죠? 예. 조그마한 스포츠카, 뭐 1톤도 안 되는 스포츠카는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설 수 있지만, 뭐 15톤짜리, 20톤짜리 화물차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는데도 오래 걸리고, 섰다가 다시 악셀을 밟아도 다시 가속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법이죠, 그죠? 우리가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스포츠카가 아니고 이 무거운 트럭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하여튼 시간을 좀 잘 보내셔야 된다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굳이 뭐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을 거 없고, 하여튼 더군다나 그 상승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좀 길지 않습니까? 하락은 짧고 굵은데 보통이 상승은 또 그 뭐라고 할까, 좀 얇고 길게 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, 요즘 어차피 뭐 날씨 좋거든요. 하여튼 가을을 즐기시면서 시간 잘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, 그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긴 깔고 가는데, 그죠? 이 투자는 타이밍이니까 그 타이밍을 이제 잘 잡아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그거 하루 종일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계속 뭐 그렇게 할 게 아니고, 지금 하여튼 오래간만에 찾아온 가을이니까 일단 하여튼 뭐 내 계좌가 어떻게 흘러가든, 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일단 그죠, 밖에 나가서 좀 즐길 것도 즐기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심리적인 그 에너지, 우리가 이 주식시장 보면서 스트레스 같은 거 계속 받거든요. 아무튼 그 각각의 개인들, 우리한테도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, 그런 힘들 다들 제한이 돼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아껴 쓰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, 가을 같은 때 좀 하여튼 마음 컨트롤 좀 잘 하시고, 그런 심리적인 에너지를 좀 충전하시는데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,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뭐 일단 추가 상승 시도를 하긴 하겠죠. 뭐 그 정도로 일단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추가 상승 시도를 하겠지라는 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, 일단 오늘도 상승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날이에요. 상승이 자연스럽다라고 보긴 보시는데, 어딘가에 일단 저항이 있구나라는 것도 물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일단 뭐 잘 못 드리겠고, 일단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드리고, 아직까지 일단 눈에 띄는 매도 세력 그런 거는 눈에 띄는 거 없으니까요. 그죠?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더라도 오늘 밤은 아닐 겁니다. 최소한 일단 오늘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장대음봉이 나왔다, 하락 마감했다, 그러면 일단 생각을 좀 달리 할지 모르겠지만, 아직까지는 그냥 일단 편안하게 지켜보자고요. 뭐 다시 S&P가 3720이 붕괴되거나 뭐 그런 모습들, 아니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니면 뭐 어딘가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거나, 지금 이제 어딘가에서 지금 급등하고 나서 지금 한 2, 3거래일 정도 지금 어딘가 부근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좀 멈추고 뭐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일단 그 전까지 좀 시간 잘 보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 뭐 미국 증시에 관해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, 하여튼 내일, 그죠? 내일 밤에 있는 그 고용지표, 그게 아마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치긴 할 겁니다.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이미 일단 시장의 방향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, 뭐 그걸 재료로 해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쁘든, 그러니까 그 지표가 뭐 좋게 나오든지 나쁘게 나오든지 웬만하면 뭐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, 그죠? 대신에 요즘에 생각하셔야 될 게, 증시가 올라가면서 위험자산들 분위기가 좋으면 원자재들도 좀 같이 요즘에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은, 그죠? 증시가 오르더라도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. 네. 증시가 오르면서 원자재들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, 그래야 사실 시장에 가장 좋은 건데 원자재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, 증시가 계속 올라봐라, 원자재까지 같이 오르면 인플레 우려 이러면서 또 어쩌면 또다시 이게, 그죠?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. 뭐 그 상승이 하락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죠. 계속 원자재들 오르고, 그러니까 주식시장 오르는 사이에 원자재들 오르고 이러면서 인플레 우려 심화 이러면서
결과적으로 뭐 주식 상승이 결과적으로 상승의 발목을 잡는, 하여튼 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편안하게 지켜보자고요. 뭐 특별히 이슈도 없고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시간 잘 보내자, 이 정도 이야기가 지금 뭐 제일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